요즘에는 동안이라는 말보다 저속노화라는 말이 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동안은 글렀어. 나는 천천히 늙기만 해도 좋겠어. 혹은 이게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서 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사는 거 젊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인드가 강해진 거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저속노화 호흡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공연 예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쨌든 성악을 전공을 해서 그 이후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호흡에 대한 강의를 한 지가 한 이제 15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디테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전문가의 도움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속노화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 알면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속노화 호흡의 핵심은 높아진 체압을 떨어뜨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체압이 높아진다. 몸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 장기도 압력이 높아지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있죠? 이런 식으로 체압이 높아지면 고혈압, 혈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눈의 압력도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서 빠른 시력 저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체압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에 해로워요. 근데 우리는 호흡 했을 때 그냥 잘 마시고 뱉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체압을 떨어뜨려 준다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고 내뱉고가 호흡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혈압, 장기 기능 저하, 시력 저하 등등 이런 질병들이 따라붙는다라는 게 결국은 노화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노화까지도 호흡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증거를 또 입증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히 동물로서 비교를 했을 때 오래 사는 장수의 아이콘은 거북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생활 속에서 지켜보는 강아지들, 개들은 호흡이 좀 짧고 거친 경우가 많아요. 이 개와 거북이의 수명과 호흡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분당 개는 15회에서 30회의 호흡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거북이는 1분당 4회에서 6회 정도 기본적으로 호흡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차이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호흡 길이의 차이입니다. 길이라는 건 시간을 의미해요. 우리가 계속 깊게 마시세요 해서 뭔가 이렇게 몸을 이상하게 쓰면서 자꾸 막 억지로 깊이 마신다라는 걸 형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깊이 마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거는 생각,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딱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몸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시간을 길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숨을 마시는 것도 좀 길게 마셔주고 빼는 것도 좀 길게 빼주는 이런 호흡을 따로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명상이란 걸 찾게 되죠. 기도 생활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피로도가 높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잠을 잘 못 잘수록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교회를 찾게 되고 절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랍니다, 여러분. 뭘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줄 아세요? 결국은 내 호흡을 찾으려고 내 숨 상태를 돌려놓으려고 종교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회귀 본능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아기 때 태어나서 호흡 활동을 아주 원활하게 잘 했었는데 언어 활동이 시작되면서 말하다가 호흡하는 걸 까먹고 내 급한 성격대로 긴장하는 성격대로 헐떡거리다가 숨 템포를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내 숨 상태는 더 악순환이 되면서 두통을 달고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와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따라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숨이 고장난 이후부터요. 고장난 포인트는 뭐예요? 길이요. 길이.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시고 소모시키는 그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보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말과 함께 소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도중에는 숨을 마시는 시간을
이렇게 조금 의식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좀 중간에 숨을 이렇게 길게 마시는 게 상대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데 모두 다 오해예요, 여러분. 길어봤자 뭐 얼마나 길겠어요. 여러분, 약간의 차이라도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 과도하게 걱정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흡이 고장난 이후로 따라 붙게 된 걸 수도 있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후천적으로 호흡이 또 더 많이 고장났을 확률도 높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도 고치고 싶고, 가속 노화도 막고 싶고, 건강도 챙기고 싶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보따리로 묶어져서 호흡 안에 있습니다. 호흡만 내가 자각하면서 시간을 좀 길게 마셔주는, 그러면서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소비되지만 호흡 연습을 따로 입으로도 길게 마셨다가 입으로도 길게 뺐다가 코로도 길게 마셨다가, 전 지금까지 마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도 길게 빼줬다가. 제가 지금 뭐 자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코호흡이 길게 마셔지고 길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호흡을 빈도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든 호흡을 다 코로 하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는 순간은 항상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코호흡을 해요, 여러분. 근데 말을 할 때 코호흡의 빈도가 높아지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높은 것까지만 훈련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어쨌든 코호흡의 빈도수가 말할 때도 남들보다는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할 때 코호흡의 빈도수를 높일 것, 중간에도 말하다가 코로 마시고 말하는 빈도수가 남들에 비해서 높은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배우들은 연기할 때도 코호흡의 빈도수가 입호흡만 하는 배우들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것들을 또 어색하지 않게 써주니까 잘 나가는 배우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초보자다 하시면 티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예를 들어서 한 3분을 얘기할 때 입호흡만 쓴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한 5회 이상 정도는 코호흡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경을 모두 다 차단한 채, 그러니까 들리고 보이는 것을 차단한 채 내 숨에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로 명상이라고 이걸 이름 붙이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시야와 청각적인 것을 조금 쉬게 해주면서 오로지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저속 노화를 위해서요. 마지막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인데요. 호흡을 할 때 자꾸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힘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영상은 제가 아주 또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링크 또 클릭하셔서 이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에 제가 중요하게 다뤘던 몸에 힘 주지 말아야 하는 그 대표적인 부위를 설명을 하자면, 쓸데없이 배에 막 이렇게 힘을 주고서 호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식호흡을 잘못 배우신 거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복식호흡이란 단어를 쓰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복식호흡이란 건 그냥 지어낸 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란 말보다는 정상적인 호흡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인지되어야 하는 언어이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배에 자꾸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거기다가 흉곽, 이 부분에 이렇게 힘을 주고서 말하거나 숨을 마시고 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육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으면 숨을 마시고 내뱉는 것 자체에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놔주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습관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댓글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 꼭 이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내 삶이 평온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양한 어려움을 안고 있더라도 호흡이 평온해진다면 훨씬 더 좋은 밸런스의 정신 상태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 역으로 바꿔보자고요. 아, 나는 왜 이렇지?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걸까? 나만 늙어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호흡을 더 고장내지 마시고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걱정 때문에 호흡이 고장난단 말이에요. 그걸로 더 호흡이 고장나게 하지 말고 호흡을 잡아놓으니까 건강해지는구나, 더 예뻐지는구나, 더 활력이 도는구나, 이렇게 가보자고요. 그럼 오늘 제가 또 인지시켜 드렸던 부분을 토대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컨택해 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